이번에 휴가를 가족들하고 보내고 왔거든. 아 맞네. 가족들하고 엄마랑 또다시 소년의 시간 보면서 진짜 엄청 대판 싸웠단 말이야. 인셀을 주제로 해서 엄청 싸웠는데 엄마랑 이것도 얘기를 했었거든. 이런 소설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당연히 할머니 편을 바로 딱 드는 거야. 엄마는 이건 안 읽었으니까 아직 안 읽었는데 내 얘기만 듣고 야 너도 설마 엄마 또는 할머니가 다 무조건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아니 당연히 아니지. 내가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손녀가 해야 될 도리, 딸이 해야 될 도리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물론 엄마가 나한테 뭔가 그만큼 애정을 줬을 때 나도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역사가 쌓아나가서 가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5천이 마땅히 수경에게 가야 된다고. 나도. 수경 deserves. 근데 수경이 몰래 가져간 거는 수경은 띠프. 도둑. 아니 근데 이 할머니마저 용서를 했잖아. 그치. 원래 이 지점이 시사하는 바가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나 그거 생각이 났었어. 독거노인들이 방문 판매하는 젊은 애들한테 속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인터뷰를 했는데 쟤네 사기꾼인 거 나도 알았다고. 근데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몇 개월간 와서 말동무 해주니까 그냥 팔아준 거라고. 근데 문득 그 기사 생각이 나더라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애정을 지금 여기서 수급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수경이야. 나는 다른 거 안 바라고 그냥 내 화분에 물 주라고. 근데 자기가 아끼는 게 다 죽었어. 근데 수경이는 물을 다 주고 심지어 그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분갈이까지 해줬어. 얼마나 예뻐. 똑같이 한 번 말했는데 그래서 돈봉투까지 찔러주고. 이 사람은 품위와 어떤 그게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딸은 품위가 없는 사람인 거. 중간에 손녀를 한번 학교에서 구해주는 씬에서 난 딱 그 캐릭터 차이를 느꼈는데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엄마로를 할머니가 수행한 거지. 그치, 엄마는 그리고 바람나 돌아다니느라 존재를 안 했고 심지어 손녀는 되게 안도하잖아. 우리 할머니처럼 품위 있고 되게 우아한 사람이 나의 보호자로 이렇게 왔다는 사실에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이 엄마와 손녀가 알고 있는 영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사실 사람은 변하잖아. 그래서 영실도 이제 근 몇 년간에 이렇게 막 뭐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거로 인해서 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사랑을 갈구하고 뭔가 보살핌을 요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변했다, 엄마가 변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고 있는 거고 반사적으로 그리고 또 방어적으로 먼저 야 나 아직 평생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분이 테스트 받으면 절대 그 급이 안 나와. 실제로 인지가 멀쩡하다고 의사는 판단하니까. 근데 이 지점이 사실 영실이 초반에 나오는 그 지점이잖아. 우리랑 있을 때는 사람 열받게 하다가도 병원 가면 말짱하게 저는 누구고 갑자기 그 사회적인 품위가 딱 나와버려. 근데 사실 누구나 마음 안에 이건 있는 거거든. 사실 그 자기를 유지하는 어떤 그 코어는. 할머니 입장에서 손녀딸이 예쁜 짓을 했으면 그렇게 이제 모아놓은 돈에서 30만 원 꺼내주듯이 용돈 좀 줬겠지. 근데 예쁜 짓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렵지 진짜. 자기 삶도 바빠. 그게 현대인이고 어쨌든 옛날의 가정의 양태와는 달라진 게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의외로 간병인의 존재라고. 가족이 됐던 도움을 했던 자기가 혼자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필요한 건 수술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맞아. 돌봄. 돌봄이라고 케어라고. 뭔가 일상에서의 소소한 존엄을 유지시키는 거랑 더 직결되고 그게 더 사실 행복의 질을 좌우하는 걸 수 있지. 수경은 영실을 순도 높은 모성에 이르게 했다. 이 사람 모성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영실은 줄곧 수능에 왔다. 부모가 사라진 세상에, 책임질 생명이 탄생한 세상에, 남편이 사라진 세상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름답지 않은 세상에, 그리고 덜컥 할머니가 된 세상에도. 난 이런 걸 읽으면 내가 할머니가 된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 나야말로 진짜 끝까지 나 지금 멀쩡하서 한창 때라고 우기는 빡빡 우기는 그런 할머니가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눈에 그려지는 거야, 나 자신이. 그래, 이게 비극이 정신은 안 늙고 육체만 늙어. 그니까 나는 80대가 돼서도 똑같이 20대 아이돌을 보면서 좋아할 것 같거든. 그게 진짜 비극의 시작이야.
그건 좀 감동적인데? 그런가? 아오해줘. 난 아오해줘. 너네 둘이 이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읽으니까 또 너네들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런 우정도 있다 세상에는. 오랜만에 만난 사이인데 근데 얘네가 한때 공유했던 뭔가 이루어놓은 게 없는 시절의 두 사람이 이렇게 퇴근하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또 각자의 삶을 각자 잘 산 것 같아. 연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 언니 이제 잘 나가네, 저 좋은 언니였어, 좋다, 막 이렇게 살다가 각자 서로가 모르는 풍파를 확 겪고 이따 오디션장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실 이 주인공은 피하잖아. 왠지 그냥 왜냐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의 부피가 너무 크다고 느껴졌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반갑고 좋고 그래도 피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야. 오랜만에 안부를 주고받는 게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피했는데 이 후배가 이제 차에 기다리고 와서 언니 차 맞았구나, 언니였구나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나도 애 잃었어 언니 뭐 하다가 근데 사실 언니 차에 뒤에 애 타고 있다고 스티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여놓은 거였는데 그거 보고 나는 사실 언니를 원망했었다, 질투했었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나 그 장면에서 얘네 되게 가까운 사이였구나. 근데 얘네 그냥 오랜만에 만난 학교 선배 이상이구나. 이 친구가 그냥 그거를 안 말할 수도 있었는데 말했잖아. 나 사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언니를 약간 미워했었어. 대화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서도 이 친구가 나 사실 지금 연극하러 간다 하는데 너 거 내가 지금 보러 갈게 라고 안 하잖아. 자기가 알아서 돈을 내서 조용히 보고 끝나고도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언젠가 또 몇 년 후에 마주치면은 그때 얘기할 수 있겠지. 사실 나 그때 네 연극 봤었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믿고 그런 관계가 있다. 이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 난 이 연기라는 툴이 그 간극을 이 허들을 싹 부숴준 거야. 누군가 이렇게 간담상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현실 생활에서 진짜 어렵고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같은 생각도 해. 소위 말하는 맨정신은 못하지 같은 확 점프를 하게 해주는 좀 쉬운 장치이기도 한데 둘 다 배우인이라는 설정이 그게 가능케 하는. 맞아. 이거 되게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 이 설정.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언니 맞죠? 하는 사이인데도 한 방에 이게 되게 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극이라는 소재를 쓰면서 왜 자꾸 뭔가를 헐값에 팔아넘긴 기분이 드는 건지 내 이야기로. 근데 이마저도 토로할 상대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토로하는 드마카 장면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 감동이 전화로 인해서 난 끊겼다고 생각을 했거든. 전화가 와서 그래. 언니가 결국 언니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정림이가 약간 나는 좀 도망치듯이 내린다라는 인상을 받았어. 그래서 이때는 얘가 그 자기의 질투를 부정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선 질투를 느껴버렸구나.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정림이는 은화의 어떤 응어리진 거는 풀어줬지만 정작 자신은 나는 응어리를 지고 갔다고 느꼈어. 근데 나는 똑같이 근데 정림이는 현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은화도 똑같이 질투했다고 생각해. 그 연극을 본 지점이 나도 그 지점. 연극을 받게 연기활 동안. 나는 지금 일이 없는데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얘는 지금 연극을 하러 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서로 맨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게 끊임이 없고 그게 괜찮은 사이라고 생각해. 이 아득한 과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았다. 잘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꺼져가는 생명을 그녀보다 더 오래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던 여자들. 수술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산모의 아기 울음소리에 귀를 틀어막으며 짐승처럼 낮게 신음하던. 정림이랑 이때 차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 막달 유산으로 바꾸자라고 했으면은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나도. 근데 이게 정림이의 이야기라는 걸 알잖아. 스토리라는 걸 명확히 아는 이상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는 어떤 연대가 생기는 거지. 근데 그런 것도 이 연출가 또 다른 어떤 취자라고 해야 돼? 포지션으로 나오잖아. 리틀 프라이드. 이 작가가 궁금해지는 소설이었어. 리틀 프라이드가 나는 이번에 최애였어. 2025년스러운 소설이 아닌가. 릴스로 이렇게 뭔가 마케팅을 하는 거랑 그게 너무 요즘 하우머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랑 너무 일맥상통하고. 주인공은 트랜스젠더야. 피메어 투 메어인 거죠.
주인공은 톰이고 오스틴은 이제 키가 작은 남성 이런 뭐 외적인 설정은 그거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엄청 여성 혐오자였던 거야. 논란이 되어서 회사에서 거의 뭐 정직 처분을 받나? 할 정도로. 쇼급한 거 못 봤어요? 해밀 차인 거라니까? 이 지점에서 갑자기 소설이 한 번 장르가 확 바뀌어버리는데 맞아. 근데 원래 그렇잖아. 회사에서 내가 유일하게 마음 붙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너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어. 너무 자세히 알게 되는 어떤 기회가 있더라도 그거를 차단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고 싶다고. 회사 사람이랑 내가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그냥 밥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관계. 맞아. 그게 좋은 관계다. 관계를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이 사람을 편하게 대할 수 있다고. 이 여혐 동료 오스틴은 사실 사회생활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르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부터가 근데 이런 특성들이 이제 회사 생활도 잘하는 사람인 건데 반면에 이 주인공은 뭐가 더 예쁜지 사실 모르겠다 부터 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때로는 내가 맡은 직무보다 왕복 3시간을 쏟아야 하는 출퇴근길보다 농담 한마디를 받아치는 일이 더 힘겨울 정도로 사회생활이 너무 피곤한 거야. 엄마랑 가장 싸운 지점이 나는 어쨌든 페미니스트의 입장으로서 요즘 유해 남성이라고 칭하는 유해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 근데 엄마가 너는 너무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아면서 맞아. 내가 진짜 완전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돼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게 더 격해지면 그러니까 평소에 너가 믿지도 않는 것들이 너 입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갑자기 칼을 갈아버리시는 나를 우리라고 칭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치겠구나. 야 근데 우리 엄마랑 똑같아. 우리 엄마도 뭔가 내가 이런 피해 의식에 있는 말을 하면은 그냥 진짜 너가 너무 불행해 보인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아. 마치 세상은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좋게 보면은 아름다운 세상인데 너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가 불행한 거다. 맞아. 그래서 얘가 오스틴을 좀 좋아했던 이유는 여기 나와 있듯이 오스틴은 이제 앞으로 내가 가져야 할 덕목을 이미 잘 갖춘 남자인 거야. 키가 작고 어떻게 외관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매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잠깐 주인기표가 된 거임. 그러니까 얘다. 이거다. 롤모델이다. 근데 속으로는 호모포비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 입생로랑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많은 내적 갈등이 그러니까 막 이런 근거 하나를 붙잡고 동화줄처럼 그래 야 얘가 입생로 이 양대 감정들이 존나 웃겨. 이거 뒤에 길티 클럽에서 또 나오고 이 인간이 푸는 이 최아이돌에서 또 나오고. 그러니까 비위가 상한 게 언제냐면 오스틴이 키를 늘리는 수술에 대해서 마치 트랜스젠더 수술이랑 같은 것처럼 같은 거다라고 했을 때 얘가 병실에서 끝나죠. 저는 확 뭔가 저 아닌 거. 얘 속으로는 이제 이게 어떻게 같아. 이 키 수술이라는 게 극단적인 성형이잖아. 만약에 이 오스틴의 성별이 여성이었고 혐오자로 그려냈을 거였으면 나는 그냥 극단적인 뭐 전신 성형을 한 이런 그런 거인데 그러니까 이게 체제에 수능을 하는 뭔가 혁명 없이 그냥 수능을 해서 거의 생존법을 찾는 거라면 예의 수술은 조금 다른 거인 거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난 사실 불편하다. 이 토미가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난 사실 불편해. 왜냐면은 누군가에게는 그 전신 성형이 진짜 절박하고 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 너 왜 그렇게 성형을 많이 해? 라고 했을 때 이래야 내가 이 헤게모니 안에서는 또 그냥 내가 숨 좀 쉬면서 살려고 했다. 왜? 당연한 수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낳고 키 크고 옷 잘 입는 남성을 쫓아가는 그런 거가 이제 자기 기본값인 사람인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고 나는 느꼈어. 걔는 그걸 그냥 평생 그걸 쫓아가는 사람인 거지. 그걸 조금 더 굳건하게 재생산해 나가는 사람인 거고 나는 그게 아닌 거고. 오스틴이 쫓는 모든 것에 대한 거부였다는 거지. 오스틴을 거부한다는 거. 전우일 수 없는 거. 동료일 수는 있어. 같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장르가 다른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저희가 같은 사이드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냐. 저 사람 봐 얼마나 그래. 같은 말이 사실 실제 이 지난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넌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 이거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렇게 다루고 끝내서 너무 다행이야. 토미의 일상이 얼마나 피곤한지 이해하게끔 만들어서 좋은 소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존나 피곤해. 그냥 이 모든 야 당당해져 이거조차 피곤해. 그냥 예.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
그 때는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좀 잊고 살다가 그들이 다시 컴백을 했을 때 나는 어김없이 그들을 응원을 했거든. 마치 그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팬클럽 분위기가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그 논란의 사건이 마치 볼드모트처럼 금지어가 되어서 아무도 A군 입에 올리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좋은 것만 우리 공유하러 모인 거잖아요가 암묵적으로 합의됐고, 난 가끔 문문 노래도 들어. 뭐 문문이 뭐 불법 촬영했고 다 했지만 뭐? 그러니까 가끔은 아니고 한 3년에 한 번 정도 들어. 왜냐면 그 노래를 듣던 그 시절이 너무 그러니까 그 노래가 내가 듣는 순간 불러일으킬 어떤 감정이 그리워져서 3년에 한 번 정도. 정말? 난 그거 이번 생은 처음이라 해서 그 결혼 나오는 장면이 그게 그 엄마 편지? 그거는 몰래 보고. 근데 난 그 장면 진짜 이게 심지어 이게 표절 드라마 범죄 OST의 콜라보거든. 한장 콜라보인데 그냥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역 배우의 팔을 꼬집어서 멍들게 했다. 약간 애매하더라고. 부모와 선생님들도 충분히 사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정도의 폭력이야 사실. 그러니까. 팔을 꼬집었다? 물론 요즘 시대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나 때는 어렸을 때 우리가 한 10살쯤만 해도 사실 어른이 그 정도 폭력을 행했을 때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의 시대가 있었어. 우리는. 맞아. 김곤을 향한 애정의 파도 속에서 이걸 지금 같이 서핑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서스펜스야. 이게 너무 어떻게 그냥 박살을 내버릴까? 이게 박살날 게 난 느껴지거든. 난 이 지점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그 막차 기다리는 사람의 존재가 되게 묵직하게 나오잖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시험받아. 그래서 나 이거 사실 평론 마지막이 좋더라. 어느 만큼의 길티, 어디만큼의 플레저, 그 지점이 사실 이게 유의미한 게 아닌가. 맞아. 그게 모럴이지. 그거 잡는 거, 그 자기 그 선을 긋는 거. 그 줏대 잡는 거. 널 그 길티 플레저는 뭐야? 내 길티 플레저? 말할 수 없어. 그래? 실제로 짜는 영상 치석제 영상 많이 보. 그래? 나는 정광훈 TV를 되게 좋아해. 진짜 길티가. 되게 재밌어. 원경, 성혜령. 이기적인 새끼 아니야 이거. 근데 오랜만에 본 인간 쓰레기가 주인공에. 그러니까 날벼락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기적이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이 소설이 조금 잔인하다고 느꼈어. 아, 너무했다? 너무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 뭔가 사람한테 징벌적으로 질병을 줬다는 게 맞아. 조금 너무한 지점이야. 좀 별로야. 자기도 살기 위해 언젠가 몸을 비틀고 악을 쓰고 그러다 끝내 깊은 구덩이에 묻히게 되리라는 것을. 다음 최애의 아이. 이 사람의 이 투명한 진심은 사실 강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이 사랑의 편을 들어주잖아. 이 소설이 말도 안 되게 흔들어줬어. 이 아이를 죽여버렸어. 자기가 원하는 유전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아이를 소위 말하는 아이를 으깨버리는 결말이야 이거. 이게 그랬는데도 나는 이 소설 자체는 이 주인공의 편을 들었다고 생각해. 너네 얘가 괴기해 보여? 근데 얘보다 더 괴기한 것들이 세상에 많아 하고 약간 좀 군데군데 그려줬어 갖고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처음 설정 자체가 난 이게 진짜야? 이런 설정이 이거 SF잖아 사실. 맞아. 너가 어드마이어 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사유리처럼 여기 언급되지만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이 아이를 낳는 여자들은 이미 있잖아. 그리고 그 아이를 선택할 때도 다 뭐 유전자가 뭐 얘는 하버드에 뭐에 막 그 학력이랑 그런 거 다 알고 선택하잖아. 그게 조금 더 극단화됐을 뿐이야. 제일 징그러웠던 부분은 나는 그 정자 기증자 정자 공여를 희망하는 일반인 남성 출연, 장관이 공여자 리스트에 논란, 일부 공여자는 명문 의대의 실험팀으로 좋은 두뇌, 좋은 유전자, 이전에도 노벨상 수상자 증거를 보관하는. 나 이게 너무 더 우월하다고 엘리트의 생각하는 시야를 하려고 아니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이 대목이 나는 이게 제일 징그러웠어요. 이 소설 모두에서. 그래서 나는 애 던진 게 이해가 갔어. 이거에 대한 반격이잖아. 나 이런 네가 어떻게 갔어? 난 그래서 인공자궁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어. 그건 나 완전 적극 찬성하거든. 아 그래? 이 전형적인 모성신화 부정의 결말. 아니 씨발 말했잖아 난 유리야 이렇게 했다고.
엄하게 혼내잖아.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했잖아 내가 이 전체 소설의 원동력이 그니까. 뭐야. 나의 유리에 대한 사랑인데 지금 그거를 그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심지어 이때까지 뭐 들었어? 나는 얘가 근데 어. 사인회에서 심지어 유리랑 약간 대화 오가는 장면도 나 정말 몰입해서 봤어. 야, 나 그 나도 2세 진짜. 진짜 슬펐어. 2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상인으로 보이는지를 알아서 그 정상인의 흉내를 내서 페미니스트 남편 약간 고용해서 어, 심부름 센터에 남편처럼 보이는 역할. 아, 저쪽에 남편 있어요 하는 거? 나 너무 공감하고 내 심지어 그런 적이 있다니까? 내가 너무 가기 싫은 결혼식에 가야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결혼식에 간다면 차라리 뭔가 나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는 뭔가 남자친구 역할을 할 승일이를 데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것만이 그랬어. 방법이다. 사람을 한 명 친구로 고용해서 데려가야겠다. 야, 나 약간 심부름비를 주고. 나 요새 엄청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반지를 살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 뭐 환자분들도 그렇고 그니까. 너무 많이 물어봐서 맨날 중매 설려서.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냥 꽂아놔야 되겠다. 선생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안 좋은 했다 남자 있는데. 그래 안 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를 굉장히 하자 있는 사람으로 보거든. 그 아이가 얘한테 지루할 틈 없이 공부할 걸 만들어줬다. 공부는 다치지 않고 세계를 넓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 그 우미를 향한 엄마의 유난스러운 사랑은 이미 오래전 우미의 유전자를 보존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냥 그 엄마의 그 딸이었던 거야. 걔 진짜 엄마는 크리피해 약간. 엄마의 최애가 우미였던 거고 그니까. 우미의 최애는 유리였던 거고 그니까. 유전자를 보존한다는 말이 너무 웃겨. 그러니까 아이돌 산업이 왜 유사 연애가 되어가는가? 왜 우리는 유사 연애가 필요한가? 실제 연애를 왜 사람들이 못 하고 있는가? 이 실제 연애가 장벽이 허들이 개 높아요. 얘가 지금 계속 느끼는 아까부터 친구는 사실 알아. 어릴 때부터 봐서. 그래서 여기 아예 그 뭐랄까 약간 마리아의 수태고지 같은 서사인 거잖아.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야. 왜 내가 추구하는 신의 아이를 내가 지금 가진 거니까. 근데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한대. 잘 예전에 비해. 음. 연애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섹스도 안 하고. 이게 그래. 너무 미국 그 통계 봤냐? 옛날에는 미국 애들이 진짜 빨리 한다더라 같은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안 하는 게 MZ의 트렌드라고 아예 보고서가 올라왔잖아. 여자로 평가하는 눈빛과 마주치면 등골이 오싹해져 움츠리고 다녔던 자신의 20대가 생각나 슬퍼졌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미소년을 사랑하게 된 건지도 모른다. 그렇게 높아진 미적 기준이 거꾸로 자기 자신을 슬프게 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 기회는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비참하지? 근데 이렇게 비참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를 가졌다는 건 얼마나 행운인가.